자, 지금부터 다항식의 연산 중단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중단원 문제들은 선생님이 풀어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번부터 이렇게 문제를 쭉 다 정리를 해놨는데 9번까지 있네요. 좀 많네. 자, 이걸 한번 풀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문제 해설이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먼저 보면은 다항식 두 개가 주어져 있고 지금 2a 더하기 b와 그리고 ab 빼기 3ba를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1번 먼저 한번 보시면은 1번 먼저 한번 보면 2a 더하기 b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뭘 간단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다항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대신에 3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 그리고 b 대신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대입해서 앞의 식은 우리가 전개를 통해 먼저 괄호를 없애주시고 뒤의 식도 괄호를 그대로 없애주시면은 이대로 두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전개를 다 하고 괄호를 없애줬으면 동료항끼리 남은 정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동료항끼리 한번 보면은 여기 4x와 마이너스 x가 서로 동료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항들은 그냥 적고 계산을 해서 3x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정답은 이렇게 6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ab 빼기 3ba인데 이런 거는 풀이가 쌤이 두 개 있다고 했었죠. 지금 보이는 식에다가 바로 다항식을 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이렇게 조금 계산이 복잡하다 싶은 거는 그렇죠. 우리가 주어진 식을 먼저 조작을 해볼 수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 곱셈의 교환 법칙 때문에 우리가 AB나 BA가 결과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어진 문제는 사실 AB 빼기 3AB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마이너스 2 곱하기 AB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A와 B의 다항식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식들을 다 전개를 해야 하는데, 일단은 마이너스 2를 앞에 그대로 두고 여기 뒤에 다항식들을 먼저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전개를 할 때는 여기 있는 이 식을 각각 순서대로 한 번 한 번씩 다 곱해준다고 했었죠. 이렇게 총 6번 곱하면은 일단 마이너스 2를 두고 나머지 식이 다 전개가 되는 건데,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x 4제곱 식이 맞죠? 네. 마이너스 3x 4제곱 더하기 6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2를 전개하기 전에 이 괄호 안에서 동료항을 먼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보니까 여기 6x 세제곱과 빼기 3x 제곱 3 세제곱 6x 세제곱과 빼기 3x 세제곱, 이게 동료항이고요. 그리고 여기 2x 제곱과 빼기 2x 제곱, 이것도 서로 동료항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x 4제곱 더하기 5x 세제곱이 되고, x제곱의 항은 서로 다 사라지게 되고 남은 것은 4x 이렇게 되게 됩니다. 남은 것도 마이너스 1 전개를 해서 괄호를 풀어보면 6x 4제곱 빼기 10x 세제곱 빼기 8x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더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번 문제는 우리가 전개와 동료항의 덧셈 뺄셈으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 2번 문제도 이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일일이 하나씩 다 전개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선생님과 세 번째 시간에 당시의 곱셈에 대해서 배울 때 곱셈 공식을 이제 5개를 추가로 배웠었죠. 고1 버전으로. 그 공식들을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우선은 1번 문제 먼저 한번 봅시다. 1번 문제는 어떤 세 개가 더해져 있고 제곱이 된 형태니까 무슨 이거랑 좀 비슷했던 공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 공식 다들 기억나죠? 우리가 지금은 뭐 연습하고 있는 상태니까 공식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시험 때는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거. 자, 아무튼 이 공식을 이용해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1번 문제와 쌤이 파란색으로 쓴 이 글씨의 차이점이 뭔 것 같나요? 그렇죠. 대답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 B 대신에 지금 이 공식에 B 대신에 뭐가? 그렇죠. 마이너스 2b가 들어가면은 공식이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둘의 차이가 b와 마이너스 2b죠. 그럼 우리가 이 공식에 마이너스 2b를 대입함으로써 이것을 굳이 전개하지 않고도 답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공식에 쌤이 마이너스 2b를 대입을 한번 해보면, 자,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2b 더하기 2 마이너스 2bc 더하기 2c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정리를 쌤이 해볼게요. 이렇게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b를 제곱하기 때문에 4b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c의 제곱, 그리고 이제부터 또 계속 계산을 해보면 2a 곱하기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4ab, 그리고 2 곱하기 마이너스 2b 곱하기 c니까 마이너스 4bc, 마지막으로 더하기 2c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최종적인 정답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거를 그냥 전개해서 풀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식을 알았을 때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번 문제 보면요, 2번 문제도 이 문제와 관련된 공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알고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위에 이 문제와 선생님이 적은 이 공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나요? 그렇죠. a 대신에 공식에 a 대신에 2x를 대입하고, 그리고 b 대신에 y를 대입하면은 우리가 굳이 전개를 하지 않고도 공식을 통해서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입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여기 a 대신에 2x를 넣게 되면요, 2x의 세제곱 더하기 3 2x의 제곱하고 b 대신에 y를 넣고 더하기 3 2x의 y의 제곱이 되시고 마지막 y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2x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8x 세제곱 더하기, 이거는 그냥 푸시면 안 되죠. 이걸 6xy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 2x를 제곱을 해서 이 제곱을 한 게 4x 제곱이 되기 때문에 12x 제곱 y가 되고요. 더하기 이거는 6x가 되면서 뒤에 y제곱이 붙고 마지막으로 y 세제곱까지 있다는 거. 그래서 2번 문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이 3번 문제는 공식이 바로 생각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되냐, 뭔가 이런 거랑 비슷한 걸 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 문제의 구조를 먼저 보면 좋아요. 자, 지금 앞에는 3x 더하기 2가 있고 뒤에는 9x 제곱 빼기 6x 더하기 4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배운 공식과 연결 지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앞에 3x 더하기 2가 있고 이 뒤에 곱해져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9x 제곱은 우리가 3x를 제곱한 것과 같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더하기 4는 우리가 여기 끝에 있는 여기 이 2를 제곱한 게 4랑 같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중간에 있는 6x도 뭔가 마이너스가 있고 3x 곱하기 2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어진 식들을 우리가 3x와 2로 다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공식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게 있었죠. a 더하기 b는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 이것의 결과가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다 라는 것.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공식과 주어진 문제가 사실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공식에 a 대신에 3x를 넣고 b 대신에 2를 대입하게 되면은 주어진 문제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a 대신에 3x, 그래서 3x의 세제곱 더하기 b 대신에 2 넣어서 2의 세제곱, 따라서 27x의 세제곱 더하기 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 다음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나눗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지금 이 3번에서는 우리가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을 해볼 건데, 일단 1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의 1번 나눗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 1번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7, 이것을 x 더하기 2로 나눌 건데, 선생님이 나눗셈을 할 때는 제일 앞에 있는 그 문자들만 신경을 써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차수와 그 개수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모든 개수와 차수를 맞출 때는 제일 앞에 있는 걸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자, 보면은 여기 x가 있고 나누어지는 식은 2x 세제곱이에요. 이거 두 개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2x 제곱을 나누는 식에 곱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럼 곱해보면 2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이 되죠. 이 4x 제곱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죠, 이 2x 제곱과 2를 곱해서 이 4x 제곱이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주어진 이 두 식을 빼보면은 2x 세제곱은 서로 없어질 것이고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7이 남는다는 거. 그리고 한 번 더 나눗셈이 되겠죠. 우리가 나눗셈은 언제까지 된다 했어요? 그렇죠, 나누는 식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지면은 나눗셈이 종료된다 했으니까, 지금은 여기 내려와 있는 식이, 지금 이게 2차식이죠. 얘가 2차식이고 나누는 식이 1차식이기 때문에 나눗셈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개수를 맞추려면, 그렇죠, 마이너스 3x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6x가 되고, 이 식을 또 빼주면은 앞에 2차식은 사라지고 6x가 내려오고, 그리고 더하기 7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차식이니까 한 번 더 나눗셈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더하기 6, 그렇죠, 더하기 6을 통해서 여기가 6x 더하기 12, 이렇게 식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이거 두 개를 빼므로써 마이너스 5가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과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몫은 2x 제곱 빼기 3x 더하기 6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그렇죠, 마이너스 5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번 문제를 일반적인 다항식의 나눗셈을 통해서 구해봤는데, 그렇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쌤이 이렇게 1차식의 나눗셈은 뭔가 다른 법칙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법칙 이름이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립제법은 이런 나눗셈을 개수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개수를 이용해서, 자, 이 1번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조립제법 할 때 개수를 적어야 합니다.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를 적자 하니, 자, x세제곱 개수 적고 x제곱의 개수 적고 x는 없으니까
안 적고 이제 상수만 딱 적으면은 이제 조립제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x가 지금 없잖아요. x제곱 다음 바로 상수잖아요. 이럴 때도 우리가 x가 없지만 그 없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0을 항상 적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쌤이 여기는 어떤 숫자가 온다 했죠? 그렇죠. 나누는 식에 여기는 우리가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온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나누는 식이 x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이것을 0으로 만드는 식은 x값은 그렇죠. 마이너스 2가 여기 와야겠죠. 그럼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면 내려올 때는 이게 더해서 내려와지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다시 곱해서 누구랑? 그렇죠. 여기 있는 식과 곱해져서 올라간다 했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6,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립제법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렇죠. 이 결과를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했어요. 쌤이 여기 끝에 오는 이 숫자는 항상 나머지라고 했었고 이 앞에 있는 이 세 개의 숫자는 뭐라 했었죠? 그렇죠. 이 세 개는 몫의 개수들이 된다 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3차를 1차로 나눴기 때문에 몫은 2차가 될 것이고 이 숫자들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결과가 똑같이 나왔네요. 몫과 나머지가 일반적인 다항식의 나눗셈을 했을 때와 똑같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고 두 번째 문제 이 문제도 쌤이 한번 일반적인 나눗셈을 풀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나눗셈을 푸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바로 1차식으로 나눗셈 하는 거니까 조립제법을 쓰겠습니다. 일반적인 나눗셈은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풀어보시고 자, 조립제법을 써보니 여기가 3 그리고 마이너스 8 x제곱이 없지만 우리가 0은 항상 써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그렇죠. 상수항이 없지만 항상 이렇게 0을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숫자가 오죠? 그렇죠. 이 나누는 식의 값을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와야 하니까 지금 3x 더하기 1이네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와야 한다는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을 쭉 해보면은 3은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9가 되고 곱해서 3 되고 3 그대로 더해서 와지고 마이너스 1 그리고 더해서 마이너스 3 곱해서 1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더해서 1까지 쌤이 항상 아니죠. 왜냐면 여기서 안 했는데 이렇게 끝에 오면은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주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이게 나머지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네모를 치는 건데 굳이 안 해줘도 됩니다. 자, 일단은 쌤이 결과를 말해버렸는데 나머지는 1이죠. 네, 그리고 몫은 우리가 아까 앞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이 몫의 개수들이 됐다 했는데 조립제법을 할 때 쌤이 주의해야 하는 점이 하나 있다 했어요. 뭐였죠? 다들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립제법을 할 때는 우리가 위에 이 2번 문제와 같이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x의 개수가 3이죠.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x의 개수로 이 마지막 몫을 한번 나누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어진 식, 즉 3x 4제곱 빼기 8x 세제곱 빼기 2x를 나누는데 이 조립제법은 뭘로 나누는 것이 되냐? x 더하기 3분의 1로 나눈 조립제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이걸로 나눈 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죠. 3x 더하기 1로 나눈 결과를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 나눈 것은 사실 얘는 이거랑 같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구한 조립제법으로 구한 이 식에서 3을 덜 나눴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3x 더하기 1로 나눈 결과를 알고 싶은데 이 조립제법은 우리가 x 더하기 3분의 1로 나눈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3을 더 나눠야 하기 때문에 몫에서 3을 더 나눠준 것이 몫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몫은 여기서 3을 더 나눠야 하기 때문에, 자, 원래는 여기는 3이 적혀 있겠지만 3을 더 나눠서 x 세제곱이 개수가 1이 x 세제곱의 개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3이 x 제곱의 개수, 그리고 1이 x의 개수, 마이너스 1이 상수가 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몫은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x 빼기 1,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립제법을 할 때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이 점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해요. 자,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뭔가 교과서에서는 지금까지 풀지 않았던 유형인데 문제집에서는 몇 번 봤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4a 빼기 x는 2b 빼기 a이고 이것을 만족시키는 x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할 때 이것도 똑같이 푸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 다 대입을 해서 x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시작할 때 x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보니까 4a 빼기 x는 2b 빼기 a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x에 대해서 살짝 정리를 해보면 이 x를 우변으로 넘기고 나머지 2a 빼기 a를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살짝 해보면 x는 4a 더하기 a, 이 더하기 a는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a가 옮기면서 더하기 a가 된 겁니다. 그리고 빼기 2b,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5a 빼기 2b라는 거죠. 즉 x는 5a 빼기 2b라는 것입니다. 그럼 a에다가 5를 곱하고 b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빼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풀 수 있다 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건데, 5a는 5 곱하기 2x제곱 빼기 2xy 더하기 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어디다가? b에다가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 괄호를 풀 때는 뭐 어차피 다 전개할 거니까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5를 먼저 전개하면 10x제곱 그리고 빼기 10xy 더하기 5y제곱, 그리고 뒤에 것도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6xy 더하기 2y제곱 하고, 이제 이대로 답을 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동료한끼리 계산을 해줘야 하는데 x제곱끼리 계산하고, 그리고 xy끼리 또 계산하고, 그리고 y제곱끼리 또 계산을 해줘야겠죠. 계산을 하면은 8x제곱 빼기 16xy 마지막으로 더하기 7y제곱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값이 되겠더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8x제곱 빼기 16xy 더하기 7y제곱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4번 문제가 좀 더 간단하네요. 4번 문제가 난이도가 좀 올라가져 있다고 적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항식 x제곱 더하기 5x 빼기 2에다가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a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1대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풀 때 살짝의 팁이 있다면은 절대로 모두 전개하면 안 돼요. 사실 안 되는 건 없죠. 그냥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의 개수이기 때문에 전개를 했을 때 x가 될 만한 항들만 전개를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사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이랑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보면은 일단은 x의 개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뭔가 전개를 했을 때 x가 나올 만한 것만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죠. 그럼 뭔가를 곱했을 때 x제곱 더하기 5x 빼기 2 그리고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a가 있는데, 전개를 했을 때 x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수랑 상수를 곱하면 절대 x가 나오지 않겠죠. 상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뭐 x랑 x를 곱해도 그렇죠, x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x가 나오려면은 무조건 상수랑 x가 곱해져야 해. 그런데 그 경우가 몇 개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그렇죠, 여기 있죠. 5x랑 a가 이렇게 곱해지면서 x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x가 곱해지면서 또 x가 하나 나올 겁니다. 이때 이제 좀 호기심 많은 친구들은 선생님 그러면은 이 5x랑 마이너스 2를 곱해도 x가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전개를 할 때는 괄호 안에 있는 한 길이는 곱하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5x랑 마이너스 1을 곱할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괄호에서 곱했을 때 x가 되는 것만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5x와 a를 곱했을 때는 5ax, 그리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x를 곱했을 때는 더하기 6x인데 이것은 5a 더하기 6x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a 값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x의 개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려준 게 뭐죠? 그렇죠, 여기 있죠.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0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빨간색들 조금 치워보면은, 자, 보면은 x제곱이 되기 위해선 그럼 뭐를 곱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보면은 여기 x제곱과 상수를 곱하면은 그렇죠, x제곱이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상수와 여기 x제곱을 곱해도 또 x제곱이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한 개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x제곱은 x와 x를 곱해도 또 x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ax제곱 이거를 곱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세모끼리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15x제곱, 마지막 이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4x제곱.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a 빼기 19x제곱인데 이것이 개수가 마이너스 20이라는 것은 얘가 마이너스 20x제곱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a가 몇이라는 거죠? 그렇죠, a가 마이너스 1이어야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a 구하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죠. x의 개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a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1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의 개수는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전개식에서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물론 헷갈린다면 다 전개하는 게 맞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만 뽑아서 전개를 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해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다음 6번을 한번 봅시다. x 6제곱이 11대 주어진 다항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뭔가 이거는 처음 봤을 땐 살짝 헷갈릴 수도 있지만 뭔가 하나하나씩 전개를 해보거나 곱셈 공식을 조금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은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x 빼기 1 그리고 x 더하기 1 이거 두 개를 먼저 곱해보면은 그렇죠, 뭐가 나오죠? 아마 이거는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의 세 번째 공식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공식이 이거였거든요. 이게 a제곱 빼기 b제곱,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공식인데 지금 공식과 위의 식이 다른 점은 a 대신에 x가 b 대신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a 대신에 x, b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x 빼기 1 곱하기 x 더하기 1은 x제곱 빼기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x제곱 빼기 1에다가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을 곱한 것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나요? 그렇죠,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선생님이 또 조금 다르게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지금 x제곱 빼기 1은 그대로 적을 수 있는데 이 4제곱을 한번 x제곱의 제곱이라 적고 그리고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적어봅시다. 그럼 이 공식은 우리가 어디서 본 거죠? 기억이 나나요? 그렇죠, 이런 게 있었죠.
a 빼기 b 그리고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다 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럼 이걸 보면은 지금 다른 점이 그렇죠. a 대신에 x제곱이 b 대신에 1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a 대신에 x제곱을 넣으면은 x제곱의 세제곱 그리고 빼기 1의 세제곱이니까 우리가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괄호 전체의 거듭제곱이 돼 있으면 지수끼리 곱한다 했으므로 x6제곱 빼기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이 값인데, 여기 주어진 이 다항식의 값인데 이거를 다 전개하고 나서 보니까 6제곱에다가 빼기 1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6제곱이 뭐야? 10이니까 따라서 답이 9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6번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7번을 풀러 한번 가봅시다. 본격적으로 뭔가 곱셈 공식의 활용 문제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세제곱 공식, 세제곱 합의 공식과 그리고 세제곱 차의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을 텐데,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이렇게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라는 문제는 선생님이 예전에 곱셈 공식 활용 설명을 했을 때, 그 변형된 곱셈 공식 그거 설명을 했을 때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두 개 더한 거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xy 곱하고 그리고 다시 더한 걸 곱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바로 2번 문제도 쌤이 써볼까요? 2번 문제에서도 x세제곱 빼기 y세제곱은 두 개를 뺀 거의 세제곱에다가 더했었죠. 이번에는 3xy 그리고 마지막으로 뺀 거를 다시 곱하고.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 뭐냐?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 x 빼기 y가 얼마인지, x 곱하기 y가 얼마인지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은 이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 주어진 곳에 x랑 y가 뭔지 나와 있으니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x랑 y를 더했을 땐 쉬워요. 그냥 무리수 덧셈하고 1이 사라지니까 2루트 3 그리고 x 빼기 y는 루트 3 더하기 1에다가 다시 루트 3 빼기 1을 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2가 나오겠죠. 그리고 곱하는 것은 루트 3 빼기 1 루트 3 더하기 1에다가 루트 3 빼기 1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위에서 곱셈 공식 3번 공식이라 하면서 했었는데, 그렇죠, 요거 기억나죠? 요거 여기에 a가 루트 3이고 b가 1인 경우겠죠. 이 밑에 보면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죠. 그래. 자, 그러면은 이거를 공식을 이용해서 보면은 3 빼기 1이 되기 때문에 곱한 것도 똑같이 2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쌤이 그때 말했던 것처럼 되게 3번 공식 되게 많이 쓰니까 꼭 외우세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공식 이거였죠. 중학교 때 배운 거 완전 제곱식이라고도 하는 요거, 그리고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인 요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a 더하기 b와 a 빼기 b를 구한 요거까지. 이 세 개는 우리가 정말 자주 쓸 거기 때문에 꼭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보면은 더하기도 구했고 빼기도 구했고 곱하기도 구했으니 한번 여기 대입을 해봅시다. 더한 거는 2루트 3이기 때문에 자 2루트 3의 세제곱 빼기 2 곱하기도 2고요. 그리고 더하기는 2루트 3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이걸 곱해주면은 자 2루트 3의 세제곱은 뭐냐? 2루트 3의 제곱이 12이기 때문에 12에다가 2루트 3을 한 번 더 곱해서 24루트 3 빼기 8루트 3 해서 16루트 3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는 빼기와 곱하기만 알면 되기 때문에 2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이므로 8 더하기 12 해서 정답이 2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까지도 우리가 한번 풀어봤고요. 문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봅시다. 주어진 다항식을 a로 나누었을 때 몫은 x 빼기 3이고 나머지는 4x다. 다항식 a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였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다 나눗셈을 설명해 줬을 때 나눗셈에서 성립하는 그 정리가 3개가 있었어요. 그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거 뭐였죠? 혹시 기억나나요? 이런 거 있었는데 만약에 A를 B로 나눌 때 몫이 지금 여기 있는 이 A랑 이 A는 다른 거예요. 그냥 이건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A를 어떻게 쓸 수 있었냐? A는 BQ 더하기 R이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뭔가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잘 보시면 다항식 2x 세제곱 빼기 5x 제곱 더하기 3을 A로 나눴다 라고 했기 때문에 2x 세제곱 빼기 5x 제곱 더하기 3을 A로 나눴을 때 몫이 뭐죠? 그렇죠. 몫이 x-3 나머지가 4x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다항식 A를 구해야 하니까 우리가 A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A는 무엇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먼저 이 4x를 이항을 시켜서 뭐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이 x 빼기 3을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4x를 먼저 넘겨봅시다. 그러면은 a 곱하기 x 빼기 3은 2x 세제곱 빼기 5x 제곱 4x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보니까 이 a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들 뭔가 조금 알겠나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걸 배워서 여기 있나요? 그렇죠. 다항식의 사칙 연산을 배웠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 a를 알고 싶으면은 양변을 뭔가 이 x 빼기 3으로 나누어 주면은 a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변을 x 빼기 3으로 나누어 줬을 때 나오는 값이 이제 a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2x 세제곱 빼기 5x 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을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그 몫이 a라는 건데 1차식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지가 2가지가 있어요. 진짜 나누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조립제법을 하셔도 됩니다. 뭐 어떤 걸 할지는 여러분들 선택이지만 저는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x의 개수가 또 1이에요. 그렇죠.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니까 1이잖아. 1이기 때문에 조립제법 하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자, 보면은 개수를 쓰면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3이고 여긴 어떤 숫자 온다고 했죠? 그렇죠.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여기 온다 했고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2, 6, 1 그러니까 내려올 땐 더해야 하니까 3 그리고 올라갈 땐 다시 곱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되네. 뭔가 끝자리가 0 오는 걸 우리 뭔가 처음 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것은 나머지가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이 숫자들은 내가 몫의 개수들이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2x 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 몫이 될 것이고 얘가 a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이 2x 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9번을 한번 풀어봐야겠죠. 9번 발전 문제라고 돼 있는데 생긴 게 조금 어렵게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죠. 자, 보면은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이 0일 때 x세제곱분의 x6제곱 더하기 1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분수가 나올 때는 그 분수를 먼저 조작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면 좋냐? x세제곱 분의 x6승 더하기 1 이거를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있냐?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나요? 이렇게 분모를 이렇게 따로따로 묶어낼 수 있는 거? 이제 내가 이걸 설명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분수가 있을 때 만약에 2분의 뭐 어떤 게 있다 해볼까요? 2로 하니까 너무 그렇네. 3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이건 3분의 7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3분의 7은 사실 3분의 5 더하기 3분의 2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 더 많아요. 뭐 3분의 4 더하기 3분의 3도 있고 많은데,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좀 보면은 3분의 5 더하기 2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여기인 거야. 여기 보면은 분수에서 이렇게 뭔가 3분의 5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어져 있는 형태는 덧셈일 때만 되는 거예요. 물론 뺄셈일 때도 됩니다. 이런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냐면 3분의 5 그리고 3분의 2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3분의 5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내가 완전 거창하게 설명을 했는데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3분의 5 더하기 2를 3분의 5 더하기 3분의 2로 분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자, 내가 이거를 조금 구석에다가 좀 박아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여기 또 x세제곱 분의 x 6승 더하기 1 이것은 또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겠죠. x세제곱 분의 x 6승 더하기 x세제곱 분의 1. 그럼 이거는 앞에 거는 서로 약분이 되면서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린 지금 최종적으로 이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값을 구하려고 했더니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뭐 원래 같았으면 뭐 더한 게 뭔지 가르쳐주고 곱한 게 뭔지 가르쳐주고 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뭐 좀 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걸 풀어래. 굉장히 불친절하죠. 그러면은 자 이거를 우리가 또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제곱이 돼 있을 때는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3ab a 더하기 b라는 공식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문제에서도 지금 우리가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 분의 1을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a 대신에 x를 넣고 b 대신에 x분의 1을 넣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제가 한번 넣어보면요,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은 자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인데 중간에 이게 약분이 되면서 어떻게 고쳐지냐, 자, 이게 슉 없어지고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값은 사실 x 더하기 x분의 1이 무엇인지만 알면은 세제곱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도대체 이 값을 어떻게 알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 됩니다. 항상 수학 문제를 풀 때 만약에 내가 안 쓴 조건이 있다면 다시 그 조건을 유심히 보셔야 해요. 그냥 주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안 쓴 조건을 항상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내가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꼭 하면 좋겠어요. 자 이럴 때 여기 중간에 있는 1차식 있죠. 이 1차식만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1이 3x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양변을 x로 나누게 된다면 x분의 x제곱 더하기 1은 3이다 라는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가 x로 나눠도 될까요?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x가 0이라면 나누면 안 되겠죠. x가 0이면 나누면 안 돼요. 왜냐면 0으로 나누는 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0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안 가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뒤에 우리가 서술형 평가나 그런 걸 볼 때는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x가 0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이 주어진 이 식이 있죠. 이 식에다가 x를 0에 이 식에 x 0을 한번 넣어보면 되죠. 이 식에다가 x를 0을 넣었는데 만약에 식이 성립해. 그러면 x가 0인 건데 식이 성립을 안 하면은 x는 0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x에 0 넣어보면은 뭐 이거 0 되고 0 되면서 1은 0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1이 0인가요? 아니죠. 1은 0이 아닙니다. 따라서 x에다가 0을 넣게 되면은 이 주어진 식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x는 0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여기서 x를 나누는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자, 이것도 우리가 아까 처음 했던 대로 분리를 해볼 수 있겠죠. x분의 x제곱 더하기 x분의 1. 이것은 또한 약분을 하면서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한번 자 계산을 해보면 3을 대입하면 3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3이니까 27, 3의 세제곱 27이죠. 빼기 9 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18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단원 문제 10문제가 아니죠. 9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혹시나 공부하면서 모르겠는 게 있으면 선생님을 찾아오고 아니면은 선생님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